특히 전업주부인 여성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일터입니다. 그러므로 집 일터를 떠나 함께 산책이나 여행을 해보십시오. 산책이나 여행에서는 일에 방해 없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은 사전에만 있고 우리말에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디를 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특히 부부간이나 가족 간 혹은 친할수록 이 말을 못합니다. 부부의 의존을 줄이고 정서적인 자립을 하여야 합니다. 따로 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박사 정윤영 TV입니다. 심리학박사 정윤영 TV에서는 사축에 관한 이해, 연구, 문제점 파악, 그에 대한 대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춘기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동영상을 보지 못한 분은 이 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사춘기에는 왜 배우자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나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 사춘기의 배우자 얼굴만 보면 왜 짜증이 나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6가지를 알게 되고 그 원인 파악을 포함하여 10가지 대책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짜증나는 원인 6가지는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의 피로, 의사소통 부족, 감정적 거리감, 자아실현 욕구,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하기, 네 번째는 개인 시간 설정하기, 다섯 번째는 함께 외출 여행하기, 여섯 번째는 필요와 스트레스 해소하기, 7번째는 기대와 의존도를 조정하기, 8번째는 유머 감각 유지하기, 9번째는 갈등 해결 기술 익히기, 10번째는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다 보시면 이렇게 10가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짜증나는 원인 파악입니다. 만일 배우자의 얼굴만 보면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제일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면 그 배우의 숨겨진 감정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원인은 사춘기 남녀 모두가 호르몬의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완경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기분 변화와 우울감, 짜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춘기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칩니다. 직장이나 감정, 자녀의 양육, 노부모 돌봄 등 다양한 책임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부부간의 인내심을 감소시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부족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의사소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부족은 오해와 갈등을 증가시키고 이는 부부간의 짜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 약화되면서 감정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나타나며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짜증을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사춘기에는 자아의 삶을 돌아보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며 이는 짜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후 부부만 남게 되면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의 변화와 감정적 공허감을 가져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짜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춘기에 부부가 얼굴만 보면 쉽게 짜증이 나는 이유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짜증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원인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짜증의 원인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공개적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비난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하기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은 사전에만 있고 우리말에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디를 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특히 부부간이나 가족간 혹은 친할수록 이 말을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두 마디를 입에 달고 삽니다. 오래전에 영어권에 있던 홍콩에서 제가 좁은 길에서 상대방의 발을 밟았는데도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쏘리를 하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한국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시간 설정하기입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을 설정하여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집중해 보세요. 이것은 개인적인 공간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의 의존을 줄이고 정서적인 자립을 하여야 합니다. 따로 또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함께 외출이나 여행을 하기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산책이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가사일이나 육아일이 부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여성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일터입니다. 그러므로 집 일터를 떠나 함께 산책이나 여행을 해보십시오. 산책이나 여행에서는 일에 방해 없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버스, 기차, 비행기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있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만의 여행 중에는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여행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나 기차표, 비행기표 구입, 호텔 예약 이런 것은 남자인 제가 해왔습니다. 가사 일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행 가방 싸는 것까지도 아내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부부는 자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자가 하던 일을 여자가 하고 반대로 여자가 하던 일을 남자가 해보고 이렇게 서로 바꾸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서투르고 힘들지만 서로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배움으로써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 이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하기입니다. 만일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일시적으로 활동을 격리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로의 기대를 낮추고 서로의 의존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의존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유머를 찾아보세요. 웃음은 긴장을 완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갈등 해결 기술 익히기입니다.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고 실천해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입니다.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사나 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사춘기 동안 짜증과 불안을 줄이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 분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대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 업무에 관한 대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친근감 있는 일상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가 친근감 있는 대화보다는 업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안일이라든지 자녀의 양육, 교육 문제라든지 집안 대소사라든지 업무 이야기, 듀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근감 있는 일상 대화를 해본 지가 오래됩니다. 이럴 때에는 환경을 바꿔보세요. 일터인 가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 듀티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여행지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차차 친근감 있는 대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실까요? 혹시 질문을 못하신 분이나 다른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성격이 안 맞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얼굴만 보면 쉽게 짜증이 나는 6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문제의 대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기대 조정, 유머 감각 유지 등 부부간 관계에서 필요한 요소를 논의합니다. 웃음은 긴장을 완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고 실천해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대화 활동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화가 없는 부부는 일상 대화를 위한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친근감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